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은 비례식과 비례 배분에서 바로 이 비례 배분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례 배분, 그 단어의 뜻부터 확인을 해주어야 학습의 내용이 한결 쉬워지겠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배분, 이때 비례 배분에서 배분이라고 하는 건 나누어 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앞에 보니까 비례라는 말이 주어져 있죠. 주어진 비를 이용하여 전체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비례 배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 이것이 비례 배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딸기가 10개가 있어요. 지연이와 민수가 3대 2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지연이는 딸기 몇 개를 갖고 민수는 딸기 몇 개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딸기 10개를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연이와 민수가 3대 2로 나누어 갖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가 딸기 3개를 갖고 민수가 2개를 가지면 이때 3하고 2의 비가 바로 3대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3개를 갖고 2개를 가지면 전체 10개 중에 5개를 가진 거잖아요. 5개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지연이가 3개, 민수가 2개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딸기 전체 10개에서 지연이는 6개를 갖게 되고 민수는 4개를 갖게 되죠. 6대 4, 바로 6대 4라는 것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을 때 3대 2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연이는 10개 중에 6개를, 민수는 10개 중에 4개를 가지면 전체 딸기 10개를 3대 2로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례 배분의 원리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지연이와 민수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비가 3대 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대 2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까요? 수직선 하나를 딱 그려주세요. 여러분이 그린 수직선 그 전체를 1로 보겠습니다. 그 1을 똑같이 5개 칸으로 나눠주세요. 그 중에 3칸만큼과 2칸만큼을 나눠서 표현해 봅니다. 그러면 3칸하고 2칸하고 그 칸수의 비가 바로 3대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3대 2라고 하는 거에서 이 3은요. 수직선을 놓고 보았을 때는 전체 1을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3칸만큼이에요. 따라서 전체의 5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이 2칸만큼, 이것은 전체를 5칸으로 나눈 것 중 2칸에 해당되니까 전체의 5분의 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전체, 수직선에서 이 전체 1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딸기의 수 10개라는 것으로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때 지연이는 딸기 10개 중에 5분의 3만큼을, 민수는 10개 중에 5분의 2만큼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에 주어진 비를요, 우리는 분수의 비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연이는 10의 5분의 3만큼, 즉 10 곱하기 5분의 3, 민수는 10의 5분의 2만큼, 즉 10 곱하기 5분의 2, 이 각각을 계산하여 지연이는 6개, 민수는 4개를 갖는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10 곱하기 5분의 3과 10 곱하기 5분의 2에서 자, 분모에 있는 수 5는 어떻게 해서 나온 값일까요? 그렇죠. 전항에 있었던 수 3과 후항에 있었던 수 2를 더한 거예요. 우리는 3하고 2를 더하면 5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수직선에서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체 1을 똑같이 5칸으로 나눈 것 중 3칸과 2칸에 해당되는 값이었죠. 3칸, 2칸을 더하니까 5칸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비례 배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요. 즉 10을 3대 2로 나누어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1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3만큼과 1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2만큼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다. 비례 배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답니다. 비례 배분을 활용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빵과 과자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 960g을 준비했어요. 빵과 과자의 양의 비가 3대 5가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반죽 960g 중에서 빵으로 만들어야 하는 반죽의 양은 몇 g이 되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는 비례 배분을 적용할 수 있어요. 수직선을 하나 딱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려준 것을 전체 1이라고 생각합니다. 1을 똑같이 8칸으로 나눈 것 중에 3칸만큼과 5칸만큼, 그러면 칸수의 비가 바로 3대 5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빵으로 만들어야 하는 반죽의 양은 8칸 중에 3칸만큼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그려준 이 수직선에서 전체를 1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1의 8분의 3만큼이 바로 빵으로 만들어야 하는 반죽의 양이 되겠네요. 그런데 전체 반죽의 양이 960g이라고 했으니까 960의 8분의 3만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960 곱하기 8분의 3. 이때 8은요. 주어진 비 3대 5의 전항과 후항을 더한 값임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960의 8분의 3을 곱해 주었더니 360이 되죠. 따라서 빵으로 만들어야 하는 반죽의 양은 360g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비례 배분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훌륭합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이 방법 말고도 방법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반죽, 우리가 수직선에서는 주어진 전체 1을 8개 칸으로 나눠 보았잖아요. 그럼 빵의 양은 그 중에 3칸만큼을 차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였죠. 그러니까 8대 3은 960대 네모와 같습니다. 즉, 빵으로 만들어야 하는 반죽의 양을 네모라고 했을 때 8칸 중에 3칸 8대 3은 이때 이 8칸, 이 전체가 반죽 960g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8대 3은 960대 네모와 같습니다. 라는 비례식을 만들어 해결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비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하여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면 되죠. 전항 8이 960이 됐다는 건 8에다 120을 곱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후항 3에다가도 똑같이 120을 곱해주세요. 360이 되네요. 역시 빵으로 만들어야 하는 반죽의 양은 360g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례 배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배웠던 비례식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비례 배분을 활용하여서 나눠 주었다면 나누고 난 후 그 값을 다시 합쳐보세요. 전체의 값이 다시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자라는 겁니다. 더했는데 전체의 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례 배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례 배분을 해주어야겠습니다. 비례 배분에서 특별히 실수가 많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유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어야겠는데요. 어떤 경우냐고요?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5이고 둘레가 48cm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몇 cm인지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5고 또 그 둘레가 48cm라고 했으니까 48을 주어진 비로 비례 배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래서 실수가 생기게 되죠.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5이고 둘레가 48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 더하기 세로는 48cm가 아니죠.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그 값의 2배로 구하잖아요.
따라서 가로 더하기 세로는 48을 2로 나눈 24cm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로와 세로를 각각 구하려고 한다면 주어진 b 3대 5 그리고 전체는 48cm가 아닌 24cm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비례 배분을 할 때 가장 실수가 많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의 b가 3대 5일 때 가로 더하기 세로는 24cm입니다. 이때 가로를 구하려고 한다면 24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3, 즉 24 곱하기 8분의 3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9cm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역시 비례 배분이 아닌 비례식을 세워서도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5니까 가로가 3일 때 전체는 가로가 수직선에서 3칸일 때 그러면 전체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거니까 8칸이 되겠죠? 그래서 3대 8은 그럼 이런 경우 가로가 모르니까 네모센티미터. 그 다음에 전체는 분명 가로 더하기 세로니까 48이 아닌 24라고 했어요. 3대 8은 네모 대 24와 같습니다. 비의 성질 또는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네모의 값이 역시 9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왜 실수를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야겠죠?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비례 배분의 의미를 생각해 주세요.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 이것이 비례 배분입니다. 비례 배분이 필요한 상황을 알아보고 비례 배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비례 배분을 할 때에는 그림을 그려서 알아볼 수 있고요. 수직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례 배분을 할 때 식으로 나타내어 비례 배분을 하게 됩니다. 전체 수 곱하기 주어진 비의 전항과 후항을 더한 값분의 전항 또는 전체 수 곱하기 전항과 후항을 더한 것분의 후항, 이와 같이 곱셈식을 표현하여서 비례 배분을 해주세요.